안녕하세요, 라퍼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TM 가솔린 모델을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거 이제 출고하고 지금 보시면 5,648km를 탔는데요. 아무래도 사이즈도 중형급이고 하다 보니까 패밀리 SUV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패밀리 SUV로서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느껴보면은 현대가 이 산타페의 사이즈 책정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그룸 공간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도 이쪽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딱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도 물론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로 와봤는데요. 이 트렁크 공간 훌륭합니다. 그래서 큰 짐도 불편함 없이 얼마든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큰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 SUV라면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탈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산타페가 주는 이 공간적인 만족감은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보드 바로 밑에 쪽 부분도 꽤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도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팔걸이 아랫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큼지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필요한 물건을 크기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딱딱 넣을 수 있는 공간의 배치가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옵션 선택 같은 경우도 참 구성을 잘 한 것 같아요. 2,900만 원을 스타팅으로 해서 이거저것 옵션 디젤 사륜까지 다 넣게 되면은 4,600만 원대까지 옵션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맞게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이 옵션을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잘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거는 잘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필요한 옵션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옵션이 많이 필요 없다, 기본형으로 운행하고 싶다 하시면 2,900만원짜리 선택해도 되는 거고, 나는 이거저거 최상위 옵션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4,600만원대의 산타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 가솔린 모델을 타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SUV 모델들이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 패밀리 SUV로 쓰기에 참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이 갖는 특성과 지금까지 어떤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디젤 SUV를 3대 정도를 운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이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부드러움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디젤 SUV만 타신 분들은 디젤 차도 충분히 부드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디젤을 타보고 가솔린을 타게 되면은 부드럽게 회전하고 부드럽게 가속된다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측면에서도 꽤 조용한 편이고요. 진동이라는 측면에서도 디젤 엔진과는 다르게 가솔린 엔진은 조금 디젤보다는 진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석에 탄 사람 그리고 후석에 탄 승객들도 좀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디젤 SUV보다는 소음과 진동을 좀 덜 느끼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종합을 해보자면 이 산타페 TM 가솔린은 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훌륭하고 패밀리 SUV로 쓰기에는 힘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음과 진동이 적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 좋은 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만 많지 않다면 저는 무조건 가솔린을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디젤은 요소수, 요즘 차들은 무조건 요소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DPF 연식이 좀 돼 가면은 진동 소음 문제가 또 디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행거리가 2만 km 이하다 하면은
그냥 가솔린을 사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인터넌스, 뭐 엔진 오일부터 해서 어떤 부속 가격도 가솔린이 훨씬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디젤 엔진이 가격도 더 비싸거든요. 1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또 기름값에 녹이면 또 연비 차이도 뭐 그렇게 엄청 크다고 보기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2만 킬로가 넘어간다 하시면 디젤차가 연비 면에서 장거리 탈 때는 정말 좋습니다. 기름값도 싼 데다가 연비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2만 킬로 이하, 뭐 1만 킬로 이하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가솔린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도심 위주다, 도심에서 막히는 도로 위주로 다닌다 하면은 가솔린이 많은 부분 유리한 점이 있어요. DPF 재생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패밀리 SUV로서 어떠냐, 다른 SUV들에 비해서 좋냐, 충분한 가치가 있냐. 저는 산타페 이 가솔린 터보 모델은 충분히 패밀리 SUV로 썼을 때 만족감이 높은 차라는 생각이 들고 8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장점들이 정말 잘 녹아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90점, 100점을 주지 않고 80점을 준 이유는 이거를 이제 패밀리 SUV로 구매를 한다면 뒤쪽에 아무래도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일 텐데요. 그랬을 때 뒤쪽 서스펜션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뒤쪽의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SUV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도심에서 편안하게 탈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뒤쪽 서스펜션을 약간 부드럽게 다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지턱을 넘게 되면은 뒤에가 쿵합니다. 짐이 좀 실려 있는데 그 짐이 한번 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짐이 얼마나 뜨는지.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에 완전 난립니다.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뒤쪽 서스펜션이 탄탄하기 때문에 쿵 하고 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뒤쪽에 이제 아이들이 타거나 뒤쪽에 승객이 탔을 때는 좀 운전자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운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